얘들아, 생물이야, 생물. 생물은 심플하게 끝날 거예요. 화면 띄워주시고. 자, 가보자. 생물입니다. 생물은 생명과학 4가지 섹션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가장 기존이 되어지는 세포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포막과 물질 이동이 있어요. 물질 이동. 자, 그 다음이 이제 물질 대사인데, 물질 대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화작용, 그리고 동화작용. 이렇게 배우고, 네 번째, 유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세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요, 세포 안에서 유전 물질도 있고 에너지도 있어. 이 세포에 있는 에너지, 만들어진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야지.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서 2개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몸이 커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자녀도 생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포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세포막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출입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 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뭉치기도 하고 흩어내기도 하는데, 동화는 같이 뭉친다 해서 합성이에요, 합성. 어떻게 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모을까라는 거고요. 이화는 이별해, 이런 뜻이에요. 이별해. 이화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었어요. 그 소고기를 다 소화시켜서 쪼개서 에너지, 가장 작은 에너지 원들을 쓰는 거, 그게 바로 이화작용이에요. 그래서 쪼개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그래서 동화 이화작용이 물질대사의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 유전입니다. 자, 요 4가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몇 가지 배운다고요? 4가지. 첫 번째 뭐 배운다고요? 세포. 두 번째 뭐예요? 세포막 출입.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물질대사, 동화 이화. 네 번째 뭐예요? 유전. 요 4가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화면 저쪽으로 띄워놨으니까 갑시다. 세포. 자, 세포는 우리가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어요. 밑에는 식물세포고 위에는 동물세포인데,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예요. 오케이? 따라합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시작.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시작.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시작.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기본 세포가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렇게 그 뭉친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기관인 위, 해독작용을 하는 간, 심장, 펌프질을 하는 심장, 뭐 이렇게. 그런데 그 기관은 비슷하게 뭉친 조직들, 그 여러 조직들이 한 목적,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뭉치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데, 동물은 기관계가 있어요. 소화계, 배설계, 이렇게 기관계가 있고요. 식물은 조직세포들, 이 조직들 있죠. 뭐 이제 이파리라든지 그 안에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어서 기관. 이거는 특별히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죠? 소화계. 내가 소화계통이 안 좋아. 내가 배설기관 쪽이 별로 안 좋아. 뭐 방광 이런 쪽이 별로 안 좋아. 자, 개가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기관계, 내가 이런 계통이 안 좋아. 기관계가 있다. 그래서 동물 중심으로 기억을 하세요. 동물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우리는 기관계가 있고, 쟤네는 뭐가 있어? 조직계가 있어요. 조직계가. 자, 모든 각 세포는 혼자서는 절대 어떤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뭉치고, 그 비슷한 애들끼리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이가 어떤 나이인 줄 알아요?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요. 비슷한 애들끼리. 그런데 그 비슷한 애들끼리 친한 동호회를 형성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자. 우리는 소화를 시키자. 우리는 배설을 하자. 우리는 뭐 다른 이게 뭐 뭐 이렇게 사고를 하는 시냅스, 이런 것들 다 조직을 이루어서 일로 나아가야 돼.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그런 사람들과 동력을 이루는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가장 건강한 진로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같이 우리 이런 일 해볼래? 라고 하는 그 뭉친 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목적성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력서네.
이력서는 뭐야? 과거에 네가 어떤 공부를 해왔고 어떤 일을 해왔어.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뽑아. 그런데 서로는 어떤 영적 동맹이나 육적인 어떤 친밀함이나 정서적 친밀함이 있어 없어? 그저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가장 건강하게 한 몸, 예수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려면요, 가장 건강하게 몸을 이루려면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 각 그 세포로서의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울리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일이 다 달라요. 할 줄 아는 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 모임이 어떤 일로 목적을 가지고 직업으로 나아갈 때 가장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한 기관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얘가 이력서를 내면 그 이력서에 나오는 어떤 능력을 봐서 너는 1시간당 3만 원 줄게. 월급 얼마 될까요?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1시간당 3만 원씩 받으면. 넌 1시간당 좀 너는 학벌도 딸리고 좀 별론 것 같은데 경력이 넌 2만 원 줄게.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함께 일하는 회사원들은 다 뭡니까? 월급은 다 다르게 받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돈 받은 만큼만 일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가장 건강한 직업 세계는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잡들을 배워서 그 일을 이뤄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IM 성교에서 저는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 동맹된 이 사람들과 함께 교육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동맹된 사람들과 함께 학원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동맹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식당이든 뭐든 스타트업이든 IT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할 때 IT 한다고 해서 컴퓨터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산 처리 이것뿐만 아니라 회계장부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접대나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분야의 일들을 함께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물을 제가 공부하면서도 느끼는 건 지금 오늘날 형태로 직업을 찾게 되는 건 정말 진짜 돈 때문에 일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냥 잡다한 얘기였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 유전 물질을, 유전 정보라고 할게요. 이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는 일을 하는 게 세포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자,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해놨다가 복제를 해서 또 다른 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게 세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하. 자, 두 번째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뭐 해서 쪼개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에너지를 쓰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세포입니다. 세포는 이 두 가지 가장 큰 일을 해요. 자, 이 두 가지 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관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핵입니다. 핵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어요. 동그랗게.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보이세요?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DNA 같은 게 있어요. 자, 핵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DNA라는 유전 정보 물질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장 또는 보관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복제. 저장 또는 복제하는 기관을 역할하는 게 핵입니다. 자, 이 핵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요런 DNA들이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염색체가 뭐냐면 어떤 실이 꼬여서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꼬였어요. 꼬여서 이 꼬인 걸 쭉 풀어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져 있는 DNA예요. DNA와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아하.
자, 보이시나요? 화면 한번 전화해 주시면. 자, 핵 안에 세포 안에 핵이 있죠. 핵 안에 이런 염색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비 모양 된 걸 염색체라 그러고요. 이 염색체는 염색사라고 생긴 이렇게 실로 꼬여져 있는데 그 꼬인 실을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꼬인 실을 풀어보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꼬여가지고 밧줄을 만들었어요. 밧줄. 그 밧줄들이 꼬인 게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제일 큰 개념이고요. 염색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DNA는 엄청 긴 가닥인데 요 정도의 뭐가 있냐면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 이게 유전 정보 물질인데 다 DNA 모두에다가 유전 정보 물질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 사람의 눈 색깔에 대한 유전 정보가 기록돼 있고, 좀 떨어져서 여기는 그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 여기에는 그 사람의 피부 색깔 등등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정보가 그 DNA에 뜨문뜨문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DNA는 전체가 다 유전 정보 물질은 아니고요. 뜨문뜨문 뭐가 있냐면 유전 정보가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간단하게만 좀 써보면 제일 큰 개념이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단백질과 히스톤 단백질과 플러스 DNA로 이루어져 있고요. DNA의 어떤 일정 구간이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일정 구간이 유전자. 제일 큰 개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염색체, 그 다음 DNA, 그 다음 유전자가 제일 작은 개념이에요. 실제 유전 정보는 다 어디 있어요? 유전자들 안에 있어요. 유전자들. 유전자, DNA는 유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손톱 크기, 손톱 색깔, 손톱 두께 유전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그 모든 정보가 다 해석되어져서 몸에 나타난 거가 뭡니까? 클라라예요. 클라라. 이게 유전 정보, 유전자들의 모든 그겁니다. 자, 봅시다. 핵이 있고요. 핵. 자, 핵 주변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핵 주변에 요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점이 찍혀 있습니다. 얘는. 자,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점이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따라합니다. 리보솜. 자, 이 리보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핵 안에서 이 DNA가 뭐가 되냐면 복제가 되는데, 어떻게 복제가 되냐면 전부 복사가 됩니다. 전부 복사가 돼서 한 줄짜리 RNA로 복사가 되어집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 근데 복사를 했을 때는 요 한 줄과 요 한 줄이 서로가 정보를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 있는 중에 하나만 복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만 복사한 게 RNA입니다. 그러고 나면 핵막 주변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핵막 주변이 구멍이 뚫리면 요 한 줄짜리가 요 구멍으로 숑 빠져나와요. 숑 빠져나오면 RNA 한 줄이 이렇게 나오겠죠? RNA 한 줄이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리보솜이라는 애가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커피콩처럼 생겼어요. 커피콩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 RNA 유전 정보 있는 곳에 딱 붙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들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전사를 하고 전부 복사를 하고 나온 친구를 리보솜이 뭐 합니까? 번역합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뭐 하냐면 RNA의 정보를 번역해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까요?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그 아미노산의 덩어리가 뭡니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리보솜은 RNA의 정보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 누구입니까? 리보솜입니다. 이 점입니다. 점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그러면 RNA가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여기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 덩어리를 이렇게 생긴 요 얘네가 누구냐면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핵에 있던 DNA가 RNA로 전사가 되어져서 리보솜으로 나와서 그걸 번역해서 아미노산을 만들면 그게 단백질 덩어리가 되고 그 단백질 합성된 게 소포체를 통해서,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택배를 안 그러고 소포 보낸다 그래서 소포. 여기는 배달하는 업체입니다. 배달. 이 선을 통해서 단백질을 배달합니다. 단백질의 이동입니다.
단백질 전달, 이동.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크게 있는 것들인데 얘는요 소포체와 골지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리보솜이 있냐 없냐로 확인하시면 돼요. 리보솜이 없어요.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어디로 전달하냐면 골지체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골지체는 뭐 할까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합니다. 세포 밖으로 뿅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포에 핵이 있고요. DNA 유전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RNA로 전사가 돼서 RNA가 쭉 나가서 여기 있는 점들 리보솜을 만납니다. 이 리보솜이 RNA를 딱 잡아서 거기에 있는 단백질들을 번역해요. 그러면 그 번역해서 나온 단백질. 자, 리보솜은 유전 정보를 전달받아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그럼 RNA를 만난 리보솜이 이 만든 단백질을 이 소포체가 어떻게 합니까? 단백질을 운반하죠. 어디로요? 세포막 가까이에는 골지체.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어떻게 한다? 골지체가 분비한다. 이게 첫 번째 세포의 역할.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복제해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세포의 소기관이 4개가 있어요. 그 세포의 소기관이 어디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죠? 첫 번째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는 일을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고 쓰는데. 자,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데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두 번째 엽록체. 엽록체는 뭘 하는 기관이냐면 광합성을 하는 기관인데요. 빛 에너지와 뭐를? 이산화탄소, CO2를 합성을 해서 다 뭉쳐서 무엇을 만드는?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물 나오죠. 물, H2O, 물 나옵니다. 아이고 팔이야. 자, 이 포도당이 화학 에너지,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야? 포도당이야, 포도당. 그쵸? 그 포도당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되게 안 먹는데요. 탄수화물 너무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몸 더 살쪄요, 나중에. 탄수화물이 많이 안 들어오면 몸이 어떤 상태로 인식을 하냐면 위기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몸은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씁니다. 살이 언제 빠지지? 에너지원인 지방을 많이 태워서 많이 써야지 살이 빠지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 지금 위기다.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몸은 죽어. 위기다. 그러면 최대한 몸이 어떤 상태로 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먹어줘야 돼요. 자, 일단은 보면 포도당 이게 ATP라고 해서 에너지 원재료예요. 에너지 원재료. 몸을 움직이는데 에너지 원재료.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만드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그 식물, 우리가 먹는 쌀, 이거 뭡니까? 식물이야, 식물. 그렇죠? 그 식물을 우리가 먹어서 뭐 하는 겁니까?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엽록체. 빛과 이산화탄소만으로 우리는 뭘 만드냐면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어요. 누가? 식물이 만들어요.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식물세포만 있어요. 동물세포에는 없습니다. 동물은 이 엽록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식물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오죠. 그럼 그걸 뭐 합니까? 소화기관이 소화시키죠.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포호흡을 합니다.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은 저장되어져 있는 누구를? 포도당을 뭘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ATP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포호흡은 이렇게 뭉쳐놨죠. 포도당으로 이렇게 막 뭉쳐놨던 것들을 뭘로 다 떨어뜨리면서 이거를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동물로 생각하면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저장되어진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곳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 엽록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걸로 그릴까? 엽록체도 이렇게 생겼고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생겼는데 엽록체는 뭐가 쌓여 있어?
포도당이 되게 쌓여 있어. 요게 이제 엽록체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소장같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에너지 흡수 자르서 에너지가 다 소화가 되어져.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아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는 동물 세포밖에 없어서 미토콘드리아만 이렇게 나눴죠.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다 쪼갠다. 원래 있던 에너지를 쪼갠다. 세포막 있고. 근데 이제 식물 세포로 가면 엽록체 있죠. 엽록체는 저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포도당이 쌓여 있는 모양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내가 왜 모양 자세히 알려주냐면 이 그림에다가 A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니까. 검정고시는 물어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 한번 알려줄게요. 그 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물질이에요. 안에 있는 물질 세포막. 어디 쓰지? 세포막. 세포막은 어떤 물질의 출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질 출입. 만들어진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세포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어디냐면 세포막이고요. 그리고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은 식물한테만 있어요. 식물에게만 있는데 그림 한 번만 화면 보여주실래요? 이 막이랑 벽이랑 헷갈리는 애들 있어. 세포막이 안쪽에 있다.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 그냥 막만 있어. 그래서 안쪽에 있어. 세포막. 그리고 세포벽이 밖에 있는 게 식물만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세포가 정육면체 같아요. 그래도 동물은 그냥 동그래. 형태가 없어요. 왜냐면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벽이 하는 역할은 뭔지 아세요? 그냥 모양 유지입니다. 모양 유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거, 액포. 액포는 식물한테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동물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검정고시에서는 액포는 식물에게만 있냐라고 묻진 않으니까 염려 마시고, 액포는 뭐 하냐면 노폐물, 그리고 우리가 광합성 하고 나면 물 같은 거 남거든요. 물,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을 저장하는 곳이 액포예요. 저장하는 곳이 액포. 자, 그러면 액포가 크다라는 건 세포가 나이가 많다는 걸까, 젊다라는 걸까? 많다라는 거야. 액포가 크다는 건 세포가 나이가 많다라는 거라는 것까지는 알아야겠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보세요. 세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복제하고요,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쓰는 일을 하는데, 유전 정보에 관련된 거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요 두 가지. 자, 그리고 세포의 모양 유지하는 거 막, 벽, 액포까지 하면 세포의 소기관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핵 밖을 다 뭐라 그러냐면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잘 봐요. 유전 정보에서 얘가 전부 복사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핵 안에서 일어나요. 자, 그런데 번역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핵막을 뚫고 나온 DNA를 만난 리보솜에서 일어나니까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세포 끝났고요. 세포막. 세포 다 외울 수 있겠죠? 이야, 진짜 열심히 좀 반응 좀 하라고. 나도 힘들다고. 너네만 힘들어? 눈물 새끼들 입 다물고 앉아있지 마세요. 대답하세요. 아시겠어요? 말로 중얼중얼. 얘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지금 내가 제일 공부가 제일 많이 돼. 왠 줄 알아요?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 내 머리에는 새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열심히 필기하잖아요. 공부 30%밖에 안 돼요. 똑같이 1시간 공부했는데 누군가는요 100% 암기가 돼. 근데 누군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30%밖에 암기가 안 돼. 여러분은 비효율적. 저 효율 등급, 기계도 효율 등급을 내. 기계도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효율 등급 얘는 4, 5밖에 안 돼. 4, 5는요 싸요. 왠 줄 알아요? 나중에 전기 엄청 처먹어. 그런데 얘 1은 어때요? 전기 효율이 굉장히 높아. 얘는 전기 10만 넣어도 10만큼 일을 해. 근데 4라는 애는 10을 넣으면 4밖에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너는 뭐 사겠니? 1등급을 사겠지.
니네 오늘 이 수업 시간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말로 중얼중얼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머리 믿고 깝치는 사람도 있어요. 얘들아, 나도 진짜 머리 좋은 편에 속하거든. 그런데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귀로 들어서 머리에 저장되어진 거는요, 저장 기간 자체가 달라요. 저장 기간 자체가 달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머리 좀 좋다는 건 내가 너무 미안한데 도토리 키재기야. 진짜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가 돼서 건방 떨지 말고 입으로 내뱉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지금 수업할 때 내뱉으라고 이놈의 시기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해서 막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안에 막 핵도 있고 막 골지체도 있고 뭐 여기 어디야 엽록체도 있고 막 이런 애들 다 있어. 자, 여기 막이 있어.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인지질. 다 똑바로 대답 안 하냐? 인지질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이중구조로 되었어요. 이중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인지질 이중구조. 자,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게 생겼어요.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게 생겼어. 요게 인지질 하나야, 하나.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물이랑 되게 친해. 물이랑 되게 친해. 친수성이야. 물이랑 굉장히 서먹서먹해. 얘는 소수성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냐면 얘는 지용성에 가깝겠지. 기름이랑 친하겠지. 자, 봅시다. 소수성이다. 물이랑 안 친해. 물이랑 안 친해.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세포 안에도 나머지 공간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물이야, 얘들아. 세포 안에도. 세포 밖에, 세포와 세포 사이도 뭔지 알아요? 액체야, 물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머리가 물이랑 친하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어. 그래서 요 하나가 인지질인데 인지질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서 요렇게 생긴 게 세포막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요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아우, 이거 다 그리려면 아주 그냥 요렇게 다 생겨 있어. 그런데 요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큰 통로가 하나 있어. 큰 통로가 이렇게 인지질 이중구조로 다 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이게 하나씩 껴있다? 자,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성냥개비라고 생각해봐. 성냥개비를 본드로 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성냥개비를 여기 동그랗게 꽉 채워놨어.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이 분필을 딱 꽂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얘 움직여봐. 이거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움직일 수 있어, 얘들아. 성냥개비 본드로 딱 붙여놨으면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성냥개비를 그냥 꽂아만 놨어. 그런데 이걸로 꽉 묶었기 때문에 동그랗게 돼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딱 갖다 꽂아. 그러면 이거를 휘저으면 휘저어져 안 휘저어져? 힘들긴 하겠지만 휘저어져. 자,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구조 플러스 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막단백질이에요. 막단백질이에요. 막단백질이야. 막 돌아다니는 단백질이야. 막 돌아다녀. 막단백질. 그러면 지금 중얼중얼 하라고, 얘들아. 자, 봐봐. 막단백질은 막 돌아다녀. 얘는 움직일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작은 물질이 여기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작은 물질은. 큰 물질은 돌아다녀? 못 돌아다녀? 못 돌아다녀. 큰 물질은 어디로 돌아다닐까요? 단백질을 통해서 돌아다녀요.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기에 기체 있죠. 산소나 CO2 같은 거 들어와야지 안에서 뭐 할 거야? 광합성 할 거 아니야. 산소는 만들어진 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기체 쬐깐한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포도당 같이 만들어진 친구들이나 아미노산 덩어리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막단백질 통해서 왔다 갔다 해. 요 두 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제가 외우기 쉽게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 수용성 물질들은 단백질로 다녀. 왜냐면 여기가 지용성이야. 기름 덩어리야. 물기 있는 애가 들어갔다가 여기 통과해? 못해. 수용성은 단백질. 수단에 가면 나는 지인이 있어.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지인이 있어. 지용성 물질은 어디로 통과해요? 인지질로 통과를 해요. 머리만 뚫으면 여기가 기름기이기 때문에 다 잘 통과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어디 기체, 인지질.
큰 물질, 막단백질, 수단진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뭐라고 할 거냐면 확산이라고 하거나 또는 삼투압이라고 할 겁니다. 삼투. 자, 둘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할 텐데, 확산은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있다. 그러면 소금이 이동하면 확산이에요. 물이 이동하면 뭡니까? 삼투입니다. 삼투. 삼투는 물이 이동해서 얘네들은 고에서 저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얘네들은 뭘 맞출까요? 평균을 맞추는 게 목표야. 우리는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되는 것이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창조는 어떤 건 굉장히 좋게 만들고 어떤 건 굉장히 막 안 좋게 만들고, 이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몸은요, 뭐를 유지하게 되어졌냐면 에버리지를 유지하게 되어졌어요. 온도도 36.5도를 유지하게 됐어요.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을 떨어서 어떻게 합니까? 열을 분출해서 36.5도로 낮춰요. 근데 몸이 저체온으로 너무 떨어져도 반대 너무 추워져, 온도가 떨어졌어. 그럼 몸을 떨어서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내서라도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올려요.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땀을 분비를 해서 열이 날아가게 해서 온도를 낮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심을 맞추도록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도파민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짜증나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봐서 짜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파민이 너무 높아지잖아. 그러면은 평상 상태를, 원래 에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짜증나는 호르몬을 몸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를, 도파민을 낮추기 위해서 짜증나는 물질을 통해서 중심을 맞춰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짜증나고 힘들거든. 근데 운동 끝나고 나면 뭔가 상쾌하고, 했다, 와, 뭔가를 제대로 했다라는 마음이 나오는 건 너무 짜증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뇌가 뭐 하냐면 즐거운 물질을 분비시켜서 이거를 끌어올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몸을 어디에다가 적응을 시켜야겠어요? 힘든 일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뇌가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뇌가 즐거운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했을 때 보람과 성취와 기쁨과 자존감이 형성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포도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어요. 무조건 중간을 맞추도록 인간의 몸은 창조될 때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하고 싶은 거 실컷 자. 그러면 죄책감이 밀려온다? 되게 웃겨. 정말 웃겨. 아니,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즐거워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근데 실컷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되게 행복할 것 같지? 죄책감이 밀려와. 왠지 알아요? 인간은요, 기본적인 신경 물질도 평균선이 있어요. 평균선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몸을 잘 단련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열심히 뭔가 자기가 해야 될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뇌가 신경 물질을 뭘로 만드는 줄 알아요? 즐거움의 물질들을 만들어서라도 평상시를 올리려고 그래. 그래서 보람과 성취와 이런 감정들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세포도 동일합니다.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으면 이것을 평균으로 맞추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가 고농도고 안에가 저농도면 물이 들어가든지, 물이 저농도에 있는 물들이 밖으로 나오든지 고농도에 있는 소금이 안으로 들어가든지 해서라도 안과 밖에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성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삼투와 확산이기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ATP라는 에너지를 쓸까 안 쓸까? 에너지 안 씁니다. 이거는 자동입니다. 오토매틱입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이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왜 운동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저 뒷산을 올라가거든요. 어제 못 올라갔어. 저 뒷산 올라가는데 한 12분. 위에서 한 10분 누워있으면 참 좋고요. 내려오는데 한 10분. 그럼 한 30분이면 왔다 갔다를 해. 혼자 갈 때는 무서워서 MK 꼬맹이들을 데려가면 너무 도전이 돼요. 쟤네들은 뛰어서 올라가거든. 막 뛰어서. 근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면 되게 상쾌하고요. 뭔가 했다. 이렇게. 그런데 먹고 싶은 걸 실컷 처먹었어.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 바스킨라빈스를 엄청 열심히 먹었어. 막 이거 먹었잖아.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줄 알아요? 굉장히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왜일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 평균을 맞추려고 해, 몸은.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후속 감정은 지속이 되어져요. 다음 감정의 자극이 오기 전까지. 자, 이건 오토매틱이라서요, 자동입니다. 에너지 써, 안 써? 안 써. 확산, 삼투 에너지 안 써. 자동이야. 확산은 물질이 이동을 해.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소금이 이렇게 하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태로. 자, 이건 삼투인데 뭘로 해야지 될까? 확산 이렇게 해볼까? 자, 여기에 근데 이거는 삼투인데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해하기 위해서 소금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데 소금이 3개가 있어. 4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확산은 소금이 일로 넘어와. 몇 개가 넘어올까? 7개, 7개, 총 14개잖아. 7개, 7개가 될 때까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확산이에요. 확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잘 봐. 삼투는 이거 말고 삼투는 U자로 할게요. 이렇게 실린더를 U자 실린더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질이 통과할 수 없는 막, 그러나 물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을 넣으면 처음에 이렇게 높이가 같았어. 그런데 여기에 소금이 10개 있었어. 근데 여기는 4개가 있어. 그러면 봐봐. 그러면 삼투는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야. 소금이 넘어올 수 없어. 이게 막혔다고. 물만 넘어올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가 저농도야. 여기가 고농도지. 저농도에 있는 물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물이 이만큼 높아지고 얘는 물이 이렇게 낮아지면 그래도 농도는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물이 어떻게 되면 얘는 작아지고 얘가 높아져요. 자, 보세요. 똑같이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할 건데 확산은 물질이 이동하는 거니까 실제로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지만 삼투는 물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저농도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농도에 있는 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면 저농도에 있는 물이 고농도에 있는 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삼투 현상이에요. 이 두 가지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투는 뭘로 기억하냐면 딸기로 기억하세요. 딸기. 얘들아, 딸기를 물에다가 씻는다고, 깨끗하게 농약을 씻는다고 담궈놨어 30분을. 그러면 딸기 어떻게 될까? 싱거워져. 딸기 싱거워져. 배추로 기억하면 되겠다. 니네 배추. 딸기가 물 먹어서 싱거워져. 배추. 우리가 김치 담글 때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지. 소금을 뿌리면 밖에가 고농도지. 배추 안은 저농도지. 배추 안에 있는 물질은 못 나와. 그런데 배추 안에 있는 물들이 배추 표피를 통과해서 나와. 그래서 물이 척척척척해지고 배추는 어떻게 되지? 쪼글쪼글쪼글쪼글해지지. 그래서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삼투압을 사용해서 하는 게 김치 담그는 거지, 김치. 자, 그래서 확산과 삼투를 통해서 이 세포 인지질 이중구조층을 통해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물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 이게 삼투.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 삼투. 근데 이 두 가지 활동 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 시스템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보이죠? 막단백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포도당, 아미노산 겁내 큰 애들, 산소, 이산화탄소 작은 애들, 수단, 지인까지 해서 얘는 뭐 한다? 선택적 투과를 한다. 얘가 통과 못하는 애가 있어. 막단백질이 없으면 포도당은 통과 못해. 그래서 얘는 물질에 따라서 선택적 투과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확산은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확산이고요. 그래서 물질이 다 이동해서 5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본능이야, 본능. 그래서 에너지도 들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자, 삼투는 물이 이동을 해서 물질은 똑같은데 물이 이동을 해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야. 여기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어떻게 써놨냐면 원래 물 분자 2개에
소금이 5개가 있어서 겁내 짜겠지. 물 5개에 소금이 2개만 있었어. 그러면 물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물 3개가 이동을 해서 뭘 맞추는 거야? 농도가 같은 평형을 맞추겠다. 이게 삼투야 라고 얘기하는 설명의 그림이에요. 이해가 빡 돼요? 대신 물이 이동하니까 뭡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거까지만 설명할 건데, 와, 생물 할만해. 아우, 쌤은 생물학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화학이랑 생물이랑 물리를 원투를 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싶었냐면 몸에 일어나는 그 한 질병 중에 면역 결핍, 선천성 면역 결핍이 있어요. 에이즈라고 하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 마지막 마을이 에이즈 확진자들을 모아놓은 그리고 매독, 성병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상처 난 것들 다 싸매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피와 피,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데 체액이라고 하죠. 체액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침, 그리고 피. 이게 이제 체액이에요. 그게 섞여서 거기 체액 안에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게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몸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코로 들어오거나 입으로 들어오거나 눈으로 들어오거나. 그래서 왜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손 잘 씻으라고 하는 게, 이 바이러스가 눈 비비면 눈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눈으로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바이러스가 닿으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막 밴드 다 붙이고 막 난리치고 이제 들어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지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캄보디아는 2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더 못 살았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초창기에 새콤달콤만 있다가 그때 혁신적인 과자가 나왔어요. 뭔지 알아요? 마이쮸. 마이쮸 나온 지 20년 됐거든요. 마이쮸가 나왔어. 너무 맛있는 마이쮸가 나왔어요. 그 마이쮸를 한 그릇 챙겨갔고요. 그때 마이쮸는요, 지금처럼 그 막 쬐깐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큰 이렇게 이제 새콤달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어요. 들고 가. 그러면 항상 어떻게 했냐면 마이쮸를 한 친구한테 줘요. 그러면 사탕수수 빨던 애가 마이쮸를 먹잖아요. 눈이 뒤집어져요. 그린라이트. 걔가요,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20분 있으면 동네에 있는 애들 다 와요, 나한테. 마이쮸 달라고. 그럼 내가 걔네들을 모아놓고 마이쮸를 다 주고, 그때 핸드폰이 가로 본능이라고 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야. 그럼 그걸로 사진 찍으면 애들이요, 표정이, 나 그 사진 아직도 있거든요. 아, 보여주면 좋겠다. 내가 오후에 한번 보여줄게요. 사진이 있고 애들이 막 표정이 엄청 밝아요. 너무 신기한 거야. 자기 얼굴을 카메라로 나오는 걸 처음 보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옆에 선교사님이 외워라고 했던 거를 외워요. 지금 다 까먹었는데, 저녁 7시에 마을 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 공연을 합니다. 코리안 나이트를 합니다. 놀러 오세요를 내가 막 그 캄보디아 말로 외웠어. 지금은 다 까먹었어. 그걸 막 얘기해. 거기 오면 이 과자를 또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선교사님, 우리 막 공연하고 부채춤하고 태권도 하고 진짜 내가 어줍잖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면 막 김밥 말아 먹어요. 막 그리고 이제 뭐죠? 김치 막 먹어갖고 일부러 매운 거 막 먹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 영화를 상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영화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다른 마을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간 거야, 엘지 마을에. 난 자신이 있었지. 왜냐면 마이쮸가 있으니까 난 애들을 다 모을 수 있다. 그러고 가서 시작했는데, 한 친구가 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에, 삐쩍 마른 나무에 기대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쟤를 내가 타겟으로 해야겠다. 막 가가지고는 걔한테 마이쮸라고, 이거 진짜 완전 소 스윗하다, 막 별소리 다 하면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쳐다도 안 봐요. 내가 말하는데. 조금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는데, 제가 입에다가 까서 넣어주려니까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나를 탁 쳐다보는데 저는 아직도 그 눈빛이 기억나요. 그 정말 공허한, 진짜 세상 아무 의미 없다, 너무 공허하다, 너무 슬픈 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화가 나니까 먹으라고 막 이렇게 이제 실갱이를 하는데, 저기서 선교사님이 Stop there 말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야. Don't touch anymore. 막 별소리 다 얘기해. 그래서 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엄마가 2주일 전에 에이즈 환자였는데 엄마도 창녀였어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우는. 근데 얘한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11살? 10살, 11살 된 친구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남자인지. 너무 예쁘게 생겨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2주일 전에 감기가 왔고,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되어져서 이 면역력 결핍은 그렇게 죽거든요. 작은 질병에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도 에이즈 복균자,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죽고 나서 그 슬픔으로 밥도 한 끼 먹지 않고 그 나무에서 그러고 2주일째 입떠낸 거야. 나는 개를 건든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막 저를 혼내시는 거야.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왜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해줬어요. 그러면은 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교사님이, 쟤는 마이쮸 따위가 필요한 게 아니야. 쟤는 네가 갖고 온 한국에서의 과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어떤 질문에 이런 질문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질문했어요. 질문이 아닌 화였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희망. 살 수 있다는 희망.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내가 전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복음이 있다는 걸. 저는 그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제대로 믿은 것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때 누군가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통역을 빌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막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한 4마을 정도를 다녔고 2, 3일 있었는데 마지막 마을에 3일간 있었거든요. 그 3일 동안 다른 친구를 아무도 만나지 않고요, 그 친구 옆에서 그냥 그 나무에서 같이 누워 있었어요. 왜냐면 말을 걸어도 얘는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중보기도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해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향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나무 밑에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제가 그때 문과였는데 이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가지고 제가 3일간을 그 친구와 함께 누워있고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고 온 것 같아. 그리고 한국으로 오자마자 저는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했어요. 문과는 수1까지 끝났고 이과는 수2까지 끝난 상황인데 나한테 가면 너는 내신 밑밥 깔아주는 거야. 넌 거기서 절대 등급 못 나와.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옮기고 6개월 뒤에 제가 이과 1등하게 하셨어요. 다 따라잡았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본 적 없는 것 같아.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교회 가는 걸 왜 못 말린 줄 아세요? 점수가 너무 올라서.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말릴 수가 없었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서 1등급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수능날 교통사고 났어요. 수능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처음 시험장 딱 들어가서 앉을 때 이미 저희 때는 국어 듣기 평가가 6문제가 있었는데 국어에서 한 문제 놓치면 1등급 날아가는 거야.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진짜 지금까지 모의고사 보면서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는 전체 만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기대했다고. 와, 드디어 거창여고에 KBS, MBC 인터뷰 하겠구나 막 이럴 정도로 공부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갔을 때 5번 다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1, 2, 3, 4번을 다 놓친 거야. 그리고 이제 5번 앉았는데 5번은 더블 퀘스천이에요. 한 예화를 한국말로 들려주고 5번, 6번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5번이 나왔다는 건 이미 내용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5번, 6번도 놓친 거야. 나는 못 듣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어 시험을 앉았는데 진짜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교통사고 때문에 놓친 그 상황에 내가 완전 패닉이 와서 덜덜덜 떨면서 문제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11월 달 시험 보고 12월 달에 제 생일날이 수능 성적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생에 받아보지 못한
4등급 막 5등급 이 점수가 떠 있는 걸 봤어요. 전 진짜 공부 한참 못할 때에도 4, 5등급은 아니었거든요. 문과에서도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어, 제가 그 선생님 앞에서 이 시험지 이게 종이로 나와요. 종이로 받고 진짜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도 못 걸어. 선생님들도 진짜 충격인 거지. 당연히 재수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재수학원까지 들어갔다가 재수 안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 하면서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가 될 거야. 제가 연영과를 갔거든요. 멀티미디어, 영상 방송, 연출, 편집 막 이런 것들 공부했거든요. 4년간. 그리고 4년 마지막 1학기 딱 맞춰놓고 이제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마이클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캠프에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캠프생들 중에 대학생들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제가 마이클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묻어놨던 꿈이 있는데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학생 청년팀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했고, 그해 수능 모의고사 9월 달에 다시 거의 1등급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여기 대전 과학기술원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데, 걔가 이제 뇌과학이랑 생명과학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서류와 스토리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서 멕시코가 아니라 시카고 대학에다가 그거 없이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구하는데 그 시카고대 생물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저를 추천을 좀 해줄 수 있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친구가 있다. 뭐 이런 것과 저런 것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실제 시카고대에서 바이올로지, 의대로 바로 못 가요. 우리 시민권 없는 사람은 의대로 바로 못 가고요. 바이올로지를 전공해서 의전으로 갈 수 있어요. 의대 전문대로, 의료 전문대로, 전문 대학원으로 바이올로지에 합격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합격증을 받고 가나 마나 이제 가야겠다.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다 했을 때 마이클 선교사님이 오셔서 뭐 했냐면 수협의 인도를 막 하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너 금식해. 너 하나님이 금식하래. 근데 제가 그때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나는 너를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불렀어 라고 그 3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금식 끝나기 전에 마이클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게는 꿈이었어요. 생물학을 하는 게. 제 평생에 처음으로 꿔본 꿈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죽어가는 사람을, 병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꿈이 들어왔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그 꿈을 넘어서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게 찌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없고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그나마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좀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실력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들이 너무 좋은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저희 아버지는 술 먹고 저를 때리는 분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한테 쌍욕해요. 야 이년아. 여러분 부모님한테 쌍욕 안 듣죠? 전 크리스찬 부모님들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요. 쥐뿔도 모르면서 호강에 겨워서 인생 힘들다 뭐하다 헛소리나 짓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되게 무식해요 지금.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도 꽝이에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가져야지 나눠주지. 식당에서 누가 음식 먹다가 목이 맥혀가지고 캑캑캑 하면서 죽어가고 있어. 안 살리고 싶고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평소에 시간을 내서 이 CPR도 배우고 내가 익히고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시간 내서 응급구조학 그거 공부했어요. 어디에서든지 나는 최소한 그런 것들은 하고 싶다. 시간을 내고 열심을 들였어요. 여러분 대체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자전거나 좀 탈 줄 알죠? 과일은 깎을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깎아주는 거 열심히 잘 먹을 줄, 씹을 줄은 알죠? 소화시킬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배우십시오. 생물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과학도 좀 배우십시오. 그 성실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뭔 얘기했어요? 겸손, 나는 모른다 라는 겸손의 자세와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성실과 책임감과, 그리고 인내와 절제, 그것이 모르는 것들을 배우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기 지금 그 자세가 하나하나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 잡아주고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할 줄 알아요. 조직신학으로 설교해주세요, 성경신학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사무실에서 공부할 때 옆에서 사람들 다 알아요. 얼마나 중얼중얼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시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저희 집에 제 방 안에 3면이 다 책장인데 한 면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칠판 달아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칠판에다가, 제가 왜 이게 항상 익숙하냐면 저는 항상 말하면서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움도 되지만 가르칠 준비도 같이 되는 거야. 배움도 되지만 가르칠 준비도 같이 돼. 그래서 내 동생이 공부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 친구 중국 칭화대면 서울대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칭화대 무역학과 나왔어요. 걔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알아요? 과외 한 번 안 했어, 학원 한 번 안 갔어요. 누나가 맨날 설명했거든. 내가 맨날, 너 일로 와봐, 앉아봐, 내가 이걸 설명하거든. 니한테 이해되면 끝이지. 자, 봐봐, 이게 동화작용이야. 봐봐, 이렇게 물질이 쪼개진다 말이지. 이화작용이야. 이게 에너지 방출이야. 얘를 이해를 시키려고 막 가르치니까 얘도 잘하지만 나도 잘해. 그래서 우리 둘이 유명했어요. 과수원집 딸내미 아들내미 공부 잘한다고. 왠지 아세요? 말로 계속 짓거렸어.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 나도 이해시키지만 남도. 그게 최고예요. 최고의 공부 방법이에요. 하라는데 왜 안 해? 계속 멈춰있고 싶으세요? 아니죠? 제가 옛날 얘기 진짜 잘 안 해요. 우리 본부 애들도 아마 처음 들은 애 있을 거야. 저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오늘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지식이 제가 꿈꾸고 소망하고 배우고 싶었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도 꿈꾸고 소망하고 배우고 싶었던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열심히 하세요. 시간 아깝지 말고. 제가 이 공부 언제 한 줄 아세요? 저 16, 17대 이거 했던 거야, 나도. 그거 지금, 나 지금 40이야 20 몇 년이 지나서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내 안에 새겨놔서 그래. 니네도 그래요. 새겨놓으세요. 새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자, 첫 번째는 검정고시. 여러분, 검정고시는 공통과학입니다. 공통과학. 고등학교 1학년 과학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포. 두 번째는 세포막. 머리에 지금 떠올라야 돼요. 세포했을 때 두 가지 기능에 해당하는 기관들, 세포 소기관들. 세포막, 인지질 이중 구조 해가지고 막단백질이랑 같이 되어져 있는 그 물질의 출입 방식은 확산과 삼투.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요.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제가 침이 지금 입에 잘 이렇게 그거 돼가지고 껌을 씹는 거예요. 절대 건방지게 보지 마시고. 제가 사탕을 이렇게 껴서 수업을 종종 해야 하는데, 사탕을 끼면 이가 썩어요, 진짜. 여기다가 이제 해서. 그래서 껌을 씹으니까 너무 조성 교사님은 어떻게 수업하면서 껌을 찍찍 씹을 수 있지, 이런 얘기 하지 마, 알겠죠? 자, 물질대사. 혹시나 해서 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대사는 우리가 두 가지 배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동화작용이라든지, 하나는 이화작용. 이거 배울 겁니다. 자, 네 번째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물질대사 한번 가겠습니다. 물질대사라 함은 실제로 이 그림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 여러 개가 붙어 있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고분자 물질이라고 할 겁니다. 고분자 물질. 자, 고분자 물질을 다 뚝뚝 떨어져 있는 무엇으로? 저분자 물질. 이렇게 두 개를 그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려 놓고요. 자,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 이거는 붙어 있는 것들 쪼개는 거니까 이별해 해서 이화작용입니다. 이별해, 이화작용.
자, 이화작용 그리고 저분자 물질 작은 거를 이렇게 또이 뭉치는 거 합성이라고 말하는 것들, 단백질 합성, 광합성, 합성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물질의 작용들의 이름이 동화작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여기를 밀가루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밀가루를 또이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밀가루를 흩날리게 보관하는 것보다 또이 뭉쳐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수제비도 떠먹고 국수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자 보세요, 이런 밀가루들을 또이 뭉치려면 뭔가 접착제가 필요해. 그 접착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열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저분자 물질에다가 물 같은 거, 접착제, 풀, 물 이런 것들을 넣어야지 또이 뭉칠 수 있으니까, 이런 열 에너지가, 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는 건 열 에너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니라,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열까지 뭉쳐가지고 지금 저장할 때는 동화를 해서 뭉쳐서 저장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광합성이 대표적인 거예요. 광합성, 동화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뭉쳐져 있던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그동안 있었던 에너지들이, 여기에 있었던 열 에너지들이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뭉친 애들을 다 떨어뜨리면 열도 같이 나와. 그래서 에너지가 같이 발열 반응, 이거 이쪽 열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열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화작용은 이별해, 쪼개는 건데 뭡니까? 발열 반응, 쪼개고 나면 그 사이에 있던 열들이 같이 나와. 자, 동화작용은 뭉치기 위해서는 열 같은 거, 뜨끈뜨끈한 걸 갖다 넣어줘야 돼.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네네.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지는 반응이고, 얘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때 모여있던 에너지들을 이화작용을 통해서 다 흩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또 다른 그래프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실제로 동화작용은요 어떻게 되냐면 저분자 에너지, 동화 반응이 뭡니까? 저분자, 작은 에너지의 것들을 뭉쳐가지고 고분자를 만드는 거니까 저분자 에너지가 뭉쳐져서 고분자 에너지가 됐다. 여기 에너지 수치가 여기가 10이면 얘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저분자 에너지가 뭉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고분자 에너지가 되는 거. 이 그래프만 봐도 얘는 무슨 작용이다? 동화작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시간 에너지가 있을 때 고분자 에너지가 저분자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뿅뿅뿅뿅 가서 얘가 3이고 얘가 10이면 저분자가 된 거니까 얘가 뭡니까? 이화작용의 그래프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만큼이에요? 3 정도의 에너지에서 10으로 만들려면 7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는 거야.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실제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래프 색깔 다른 거 할 걸. 자, 얘가 이렇게 하다가 요렇게 요 정도까지 갔다가 내려와. 자, 보세요. 이 정도 선까지, 이거를 이렇게 갔을 때 요거를 13이라고 하면, 자, 원래 있던 에너지 수치에서 요 정도까지 가야지만 이렇게 뭉칠 수 있어. 요만큼의 높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거야.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자, 무슨 뜻이냐면 요런 저분자 물질들이 고분자 물질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되지? 흡수가 돼야 돼. 그런데 그 흡수가 10만큼 가기 위해서 7만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선은 넘어야, 이걸 고개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 고개를 넘어야 이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 자,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되게 많이 높아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런데 효소라는 친구를 넣으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한 요 정도로 낮춰준다고. 얼마로? 11 정도로
낮춰줘. 자,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이 빨리 일어나.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후루룩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효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활성화, 실제로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줄여주는 역할. 자, 이게 바로 효소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효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언제나 재활용이 가능해요. 재사용 가능. 얘는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자, 예를 들면 효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런 물질 두 개가 띠용 띠용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니 얘가? 이렇게 붙였다가 뿅 떨어뜨려서 이거를 두 개로 붙여서 동화시켜서, 떨어져 있던 두 개를 붙여서 동화시켜서 내보내고 나면 이 효소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쓰이고 또 쓰이고 또 쓰이고 또 쓰여요. 그래서 효소는 첫 번째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효소는 각자의 모양이 있는데 이런 애들 반응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한 모양만 얘랑 맞아. 특정한 모양만 얘랑 맞아서 기질 특이성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모양만 효소가 반응해요. 그래서 효소가 있다고 해서 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걔만 쪼개고 걔만 붙여, A만 쪼개고 A만 붙이고 B만 쪼개고 B만 붙이는 또 다른 효소가 있어. 그래서 효소는 굉장히 다 다양해요.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 있고요. 세 번째, pH에 굉장히 민감하고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효소는 몇 도에서 36.5도 체온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효소는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소화효소라고 표현하거든요. 소화효소. 열이 엄청 많이 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왜일까요? 소화효소들이 그 열이 나가지고 얘가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열에 시달리면 소화가 안 돼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정 온도, 적정 pH가 다 달라요. 산성에서 잘 작동하는 효소가 있고 염기성에서 잘 작동하는 효소가 있고 중성에서 잘 작동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pH와 온도에 민감해요. 이게 효소의 특징입니다. 자, 물질대사 끝. 그런데 여기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세포호흡 또는 우리 몸의 소화, 이런 게 큰 물질을 작은 걸로 쪼개는 거니까 세포호흡, 소화, 쪼개는 거다 하면 이화야. 자, 근데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광합성, 합성이잖아. 이름만 들어도 합성이잖아. 그리고 단백질 합성, 이것만 들어도 뭐예요? 합성이잖아. 이게 대표적인 예화들입니다. 합성시키는 거, 모으는 거 다 동화야. 찢는 거 이화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물질대사 효소까지 끝. 자, 유전 갈게요. 유전. 야, 빨리 설명하고 문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문제 풀고 질의응답 받을게요. 자, 봅시다. 유전. 뭘로 필기하지? 자, 유전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유전 가볼게요. 유전은, 자, 유전의 기본적인 물질은 무엇이냐면 핵산이라는 건데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핵산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 RNA. 이게 핵산의 두 물질이에요. 자, 핵산은 기본적으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얘네들이 막 뭉쳐가지고 DNA가 돼요. 두 줄이 되면 DNA고 한 줄이면 RNA입니다. 여기 N자가 뭔지 아세요? 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 N자예요. 요거는 에이시드 해가지고 요거 하면 무슨 뜻이죠? 산이란 뜻이에요. 산성할 때 A 이렇게 쓰거든요. 요게 핵 안에 들어있는 뉴클레오, 핵 안에 들어있는 산이다. NA예요. 그런데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이건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랑 반응하는 뉴클레오 산성, 이게 RNA고요.
DNA는 디옥시드예요. 산소가 이런 말 안 할게요. 이거는 빼도 되겠다. 이거는 안 해도 돼. 자, 어쨌든 자, 핵산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가지고 RNA, DNA를 형성하는데 얘는 인, 당, 염기라는 친구가 하나씩 한 개씩 뭉쳐서 DNA가 되거나 RNA가 돼요. 둘 다 똑같은데 DNA, RNA 차이는 딱 이거예요. 물론 당에서 뭐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검정고시에서는 뭐만 체크할 거냐면 염기가 달라요. 염기가 DNA의 염기는 뭡니까? CG. 얘네 둘이 맨날 붙어 다니고 at. 그렇죠. AT. at. 그래서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타이민 이런 거죠. 그리고 RNA 하면은 뭡니까? CG는 똑같아요. 얘네들은 맨날 연결돼. 그런데 T 대신에 누구입니까? 유라실. 요 하나의 차이가 DNA, RNA의 차이입니다. 물론 당에서도 차이가 나요. 당에서 산소가 하나 빠지면 DNA고 산소가 하나 있으면 RNA고 뭐 이런 게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뭘로만 구분할 거냐면 T와 U의 차이.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얘는 이중 구조. 이중 나선 구조이고 얘는 단일 구조입니다. 단일 구조. 단일 구조. 얘는 한 줄, 얘는 두 줄.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얘는 이렇게 그려. 두 줄이잖아. RNA는 이렇게만 그려. 그래서 요거 차이 끝.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갈게요. 얘네들이 막 뭉쳐 있어. 보자. 여기로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 세포 안에 원래 DNA들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뭘 할 때냐면 생명체를 하나 만들어낼 때, 난자, 정자 만나서 수정체 만들어낼 때 그때 얘네들이 막 꼬여서 뭐가 되냐면 염색체가 되는 거야. 염색체. 그래서 막 분리되고 상동분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걔네들을 다 풀어놓으면 DNA야. DNA는 구석구석 유전자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을 가지고 뭐 하냐면 멜라닌 하수에서 뭐 눈 색깔 뭐 이런 거 다 결정하는 게 유전 정보예요. 자, 그리고 요건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효소, 호르몬, 헤모글로빈 이런 애들이 다 뭐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 열나면 저게 작동을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DNA와 RNA가 두 줄과 한 줄로 나뉘어져 있고 인, 당, 염기,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 비율로 되어져 있는데 DNA는 AGCT,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CT, 그리고 CG, AT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CG, AU 요게 다른 거야. 자, 얘네들은 상보적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A는 T랑 만나 항상. G는 C랑 만나. 그런데 이게 G 대신에 T가 뭔 소리야? 맞지. A는 T랑 만나. G는 C랑만 만나. 근데 RNA일 때만 여기가 T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라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DNA에서도 요 세 개가 만나서 하나의 단백질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아미노산을.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야. 잘 봐봐. 알파벳 B, U, S라는 정보를 번역하면 뭐가 되니? 버스를 만들어야 돼. 버스를. 자, 그런데 순서만 바꿔서 똑같은데 USB 하면 버스가 아니라 뭘 만들어야 돼? USB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몇 개씩 묶어서 세 개씩 묶어서 얘를 번역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진짜? 빨리 찍고 가세요. 우리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되게 열심히 한 쌍라이트 한번 이렇게 켜고 한번 싹 웃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또 사진 빨리 찍고 가지. 정말 저 하랑이 저런 상태 아주 좋다야. 저런 잘 찍고 가세요. 집중 안 되니까 빨리 가. 자, 보세요.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아미노산 하나로 해석을 할 거야. 세 개를 묶어서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물건이 된단 말이에요. 자, DNA에서는 이 세 개의 덩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씨, 마치 너네 모르는 것처럼 그래. 3염기 조합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3은 진짜 석삼입니다. 3염기 조합. 자, 얘가 뭘로
RNA로 전사가 되면 이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코돈이라고 불러요. 아하, 요 염기 서열 세 개를 묶어서 코돈이라고 부르고,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합니다.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해요. 아미노산은 총 몇 종류냐면 약 20종류가 되는데, 이 20종류들이 어떻게 몇 개씩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코돈까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 실제로 그래요. GCT가 만나면 아미노산 알라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TCA라고 만나면 뭘 만들고, 이거는 뭘 만들고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이건 다 번역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몸에 있는 DNA의 웬만한 염기 서열들은 어떤 아미노산을 만드는지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유전병에 대해서 아미노산 서열이 틀려진 거 순서를 바꾸는 형태의 시술들도 지금 과학실 안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아미노산을 또 어떤 순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소 몇 개, 딱 118가지 가지고 전체 물질 다 만들었지. 우리 몸도요, 아미노산 20개 가지고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창조의 일관성이 있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을 운영할 때도, 저도 이런 개념을 공부하고 나니까 기관을 운영할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키 퍼슨들이 많아봤자 20개예요. 20명 정도예요. 그러면 웬만한 대기업도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메인 큐브가 있어. 메인 큐브가. 그래서 그 메인 큐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자, 한번 봅시다. 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되어지면 RNA가 뚫고 나가요.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써봅시다. 얘들아, 여기 옆에다가 한 번만 써봐. DNA 염기 서열을 한번 써봐. 누구를 전사할 거냐면 얘를 전사해봐. 얘를 전사해서 DNA 염기 서열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전사하면은, 그 줄을 전사하면은 누가 나와요? T 대신에 다 누구를 넣어야 돼? U.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그 세 개의 염기 서열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코돈 1, 코돈 2, 코돈 3. 실제 검정고시에서 어디까지 나왔냐면 염기 서열 쭉 연결해 놨어. 그리고 여기에 코돈이 총 몇 개 있는가 이거 체크하라는 게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뭘로 나눠야 돼? 전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총 몇 개의 코돈이 있는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3개씩 묶는다는 걸 아냐 모르냐 점검하는 그런 게 나왔었어요. 자, 전사를 하고 나면 세포질인 리보솜으로 나와서 번역이 이루어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몇 개 더 보면 좋겠는데, 어려운 걸 보면 좋겠지만 여기에 없구나. 내가 이걸 완자를 넣어놨나? 자, 유전 문제로 한번 가보면, 실제로 제가 이거 수업을 했었던 건데, 이거 근데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되게 어렵게 하나 나오거든요. 자, 정상 헤모글로빈의 유전자가, 팔이 너무 짧다. 자, 봐봐. 정상 헤모글로빈의 유전자가 요거야. 그런데 거기서 T가 A로 하나 딱 바뀐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유전자 결함이 생긴 거야. 유전자가 다른 걸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원래 헤모글로빈은 뭐여야 되냐면, 얘가 전사가 되면 GAA가 돼야 돼. GAA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에 지정하게 돼 있고, 이 아미노산 배열을 가지고 결합을 하면은 정상 헤모글로빈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GAA가 아니라 GUA가 돼버리면서 얘가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 걔네들을 연결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이게 바로 뭐냐면 유전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 형태 이런 거거든. 실제 검정고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와요. 자, 봐봐. 이런 아이는 피읍이야. 이런 아이들은 피읍이야. 이런 아이들은 기읍이야. 얘네들은 다. 이걸 가지고 얘를 자, 가는 이중나선 DNA 중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이고 나는 이 코돈에 연결된 거다. 그러면 암호표를 만들어라. 그러면 얘가 되면 어떻게 되지? T가 되면은 뭐가 되지? A, 얘는 U, 얘는 그러면 A, U, A가 어디 있지? 라고 찾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아우 어디 있어? 피읍이야? 기읍? 비읍. 미안하다. 발음 못 알아들었다. AUA. 그래서 비읍. 그래서 비읍.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해서 답을 맞추는 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공통과학에서는 문제로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라인들 맞추는 거, 여기에 들어갈 순서들 이런 거 맞추는 거. 얘가 다 전사돼서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A, G, A 뭐 이렇게 해서 쑥 써가지고 이제 쓰는 거.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공통과학에서는 맞추게 되어져 있고 실제로 각 코돈들이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 아미노산을 암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형태로 몸을 만들지를 번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제 만드는 형태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검정고시에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실제 코돈 개수 세는 것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전인가 코돈 개수 세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코돈을 갖다 놓고 얘랑 상보적 결합을 해서 DNA 선을 RNA로 전사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 요거까지도 잘하면 이번 텀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유전입니다. 유전은 다른 것 없이 여기 코돈 개념까지 알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DNA가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요. DNA가 RNA로 무엇이 되고 전사가 되고 그리고 RNA가 리보솜에서 무엇이 됩니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요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핵에서 일어나고 요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세포질 또는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단백질 합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이화작용입니까? 동화작용입니까? 동화작용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끝.